이거는 선순환 고리를 보게 된다. 이거는 갈등 구조, 이거는 이기심의 승화 구조죠. 이기심이 추락하는 제로섬 사회로 갈 것이냐, 이기심이 승화하는 플러스섬 사회로 갈 것이냐가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를 좌우해왔죠. 자, 약탈적 분배를 하는 이 대표적인 게 포르투갈, 스페인이 남미를 침략해가지고 약탈해 간 거.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약탈적 분배 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암탉을 잡아먹은 사회니까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회 역동성이 없습니다. 성장 없는 분배는 결국 제로섬 사회. 이 성장 없는 분배를 채택한 폐쇄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로섬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는 계층 구조를 정체시켜야 되죠. 그래서 완전 균형의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계급의 사회가 됩니다. 자, 플러스섬의 사회는 이 분배 구조가 선순환된 구조가 확장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섬 사회 성장 구조를 간 국가들이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 두 가지 시각은 통제와 보호라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복잡기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죠. 여기서는 기업과 직원은 통제와 보호 관계고 근로기준을 제도화해서 일자리는 경직화시키고 그 결과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성장 둔화해서 부분의 보호는 전체를 악화시키는 일자리 보호는 일자리 소멸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건 역사가 입증해 가고 있죠. 자, 기업과 직원은 자율과 경쟁이고 유연노동 시장과 자율근무라고 일자리 유연을 하고 그리고 혁신성과 경쟁력이 강화돼서 일자리 자유는 일자리 창출도 들어간다. 일자리는 한마디로 부가가치의 함수입니다. 일자리는 결코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 부가가치 일부가 세금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순환을 막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일자리를 만들면 그것은 사회에 대한 폐해가 악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내가 가치를 만드는데 분배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착취죠. 그래서 기업도 착취하고 노조도 착취합니다. 그래서 이 착취 구조를 넘어서 순환 구조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착취와 쟁취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와 사회 전체 공통점이 뭐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복잡계로 갑니다. 복잡계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부분이 죽어야지. 우리 몸에 60쪽의 세포가 나는 죽어도 안 죽겠다 하고 생각하는 세포가 등장하면 그게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을 보호하면 전체가 죽게 됩니다. 부분의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전체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나 생명체나 전문가가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 하에서 복잡계가 유지가 되어 나갑니다. 부분을 위한 전체의 그래서 통제와 보호가 일자리를 왜 위축시키느냐 하는 것은 단순계 시각에서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복잡계 시각에서 설명이 되고 자율과 경쟁이 일자리를 만들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일자리를 보호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것은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확고하게 입증된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복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 포용적 성장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되죠. 그 연결고리는 기업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과 규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노동 유연성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은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가 부분적으로 실업이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죠. 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패러독스 관계가 등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패러독스 경제죠. 자, 이러한 부분 실업을 우리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없애면 되죠. 노동을 경직화시켜가지고 보호하면 실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소련을 갔을 때 자기 국가에는 실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실업을 없애면 성장이 저해되고 부분 실업을 받아들이면 개인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로 그것이 안전망이죠. 그것을 재교육 시스템이 받아가지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플렉시빌리티, 유연 안전성이 됩니다.
결국 우리 일자리 문제 해결은 개별적인 일자리 보호냐 일자리 유연성이냐 둘 다 답이 아니죠. 답은 뭐냐면 유연 안정성과 일자리 안전망. 그래서 일자리 안전망이 재교육과 매칭 플랫폼이라는 일자리의 대안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 복지, 허용은 중요하다. 사회에서 정말 인간적 삶을 살게 해주는 사회는 우리는 꼭 가야 될 길이죠. 이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려면 국가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가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과 국민부담. 제가 부담이라 쓴 거는 연금 이런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이라고 쓴 겁니다. 자, 국민세금과 국민부담. 우리는 30% 미만이고 그 다음에 북부 국가들은 50% 가까운 부담을 하고 있죠. 자, 이 국가의 재원을 만드는 국민세금과 국민부담은 어디서 나오는가? 당연히 이것은 국가의 성장의 결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용과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환시키느냐? 바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혁신의 안전망, 그리고 이 순환시키는 것이 일자리 안전망, 그리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사회 안전망이죠. 여기에 혁신의 안전망을 가진 혁신 전략은 규제개혁과 노동유연 안정성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불균형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의 성과는 항상 불균형합니다. 이것을 균형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이란 거대한 엔진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절한 불균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불균형이 계속되면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균형화 분배를 이 2차 분배 과정을 통해서 조정해 나갑니다. 여기 사회 안전망이 스마트 복지와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일자리 안전망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가 순환된다. 이것이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회 안전망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사회 안전망을 사람들의 안전의 욕구, 최소가 우리가 생존의 욕구인데 안전의 욕구까지 충족시키겠다 하는 순간 국가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